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99페이지입니다. 혈액형에 대해서 아시죠? 사람에게는 수많은 혈액형이 있는데요. 사람은 특별히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해가지고 ABO 혈액형이라고 하는 혈액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H 혈액형이 있죠.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 혈액형 있습니다. RH식 혈액형과 ABO식 혈액형이 사람에게 있는 수많은 혈액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ABO식 혈액형은 1900년 랜드스타이너가 발견했고요. RH식 혈액형은 1940년 랜드스타이너가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은 어떨까요? 개와 고양이, 또 소, 말, 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에게도 혈액형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개의 경우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혈구 표면의 항원에 의해서 혈액형이 결정되는데요. 적혈구 표면의 항원에 의해서 혈액형이 사람처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의 혈액형은 대문자 D, 대문자 E, 대문자 A 이래가지고 DEA 1.1, 1.2 그리고 3에서 8까지 8가지 유형으로 개 혈액형이 분류가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ABO 혈액형이 4가지가 있잖아요. A형, B형, AB형, O형. 물론 이제 더 복잡하게 우성 대문자 A, 열성 대문자 A를 쓰면은 굉장히 많은 혈액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또 RH 플러스 RH 마이너스를 곱하기 하면 이제 4개 곱하기 1에서 이제 8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더 세분해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개 혈액형은 DEA 대문자 D, 대문자 E, 대문자 A 해가지고 1.1, 1.2, 그 다음에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유형으로 대략적으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DEA 1.1만 강력한 항원 기능과 용혈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수혈 시에는 이 항원만 검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혈 시에 이제 DEA 1.1 혈액형만 검사를 해가지고 기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수혈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판가름한다는 것이죠. 만일 DEA 1.1 양성 혈액을 DEA 1.1 음성 혈액의 개에게 수혈하면 혈액 용혈이 유발되기 때문에 DEA 1.1 양성 혈액을 DEA 1.1 음성 혈액의 개에다가 수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DEA 1.1 음성 혈액은 사람의 O형처럼 양성과 음성 혈액의 모든 개에게 다 수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DEA 1.1 혈액형을 검사해가지고 DEA 1.1이 음성이면 그 개는 이제 수혈자가 되어가지고 모든 개에다가 수혈이 가능하지만은 DEA 1.1 양성 혈액의 경우는 수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개 DEA 1.1 양성 및 음성 항원 해가지고 음성일 경우하고 양성일 경우 그 스파이크 표현을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와 개 사이에 이제 수혈 관계를 보면 개와 개 사이의 수혈 관계를 보면 DEA 음성일 경우에는 이제 DEA 양성일 개에다가 수혈할 수 있고요. DEA 음성일 경우에는 DEA 음성일 개에게도 수혈할 수 있고 DEA 양성일 개에도 수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물론 이제 DEA 양성에게서 DEA 양성으로는 물론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개와 고양이에게서 혈액형이 이제 혈액형을 조금 더 이제 진행해서 보면요. 개의 경우에는 DA 1.1, DA 1.1 음성, DA 1.1 양성 이렇게 있고 DA 1.1하고 DA 1.2, 3, 4, 5, 6, 7, 8 이래서 8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검사는 DA 1.1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되냐? 고양이는 A, B, A형, B형, AB 세 가지 혈액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혈액에서 다른 혈액에 대한 항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는 사람과 달리 O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B형이 가장 드물게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에게서는 맞는 공여자는 없고요. 개는 사람은 O형이 맞는 공여자죠. 맞는 공여자죠. 수혈을 해가지고 수혈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 피를 제공할 수 있는 맞는 공여자인데 이제 개도 DA 1.1 음성일 경우에 맞는 공여자가 되죠. 그런데 고양이에게는 맞는 공여자는 없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고양이끼리만 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A, B, AB 항원, A 항원, B 항원, AB 항원 이래가지고 A형과 B형, AB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여 고양이하고 수혈 고양이 이래가지고 이제 수혈 고양이는 이제 표를 받는 건데요. 여기 위에는 이제 수혈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공여가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공여 고양이하고 수혈 고양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수혈 고양이는 피를 받는 고양이, 공여 고양이는 피를 주는 고양이. 여기 그림은 지금 이제 수혈 가능할 때는 피를 줄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이게 공여 개가 되는 것이고요. 공여견. 자,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맞는 공여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O형이 맞는 공여자고 개는 DA 1.1 음성이 맞는 공여자인데 고양이는 맞는 공여자가 없다. 그래서 A형일 경우에는 A형한테 주고 AB형일 경우에는 AB형한테 주고 그 다음에 B형일 경우에는 B형한테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A형일 경우에는 AB형에게 적혈구만 이제 제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사람하고 개하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개는 O형이 맞는 공여자, 사람은 O형이 맞는 공여자, 개는 DA 1.1 음성이 맞는 공여자, 고양이는 맞는 공여자가 없고 같은 혈액형을 가진 고양이만이 수혈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동물의 혈액형을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요. 이거는 교과서에 없는데 유형과 종류는 다르지만 동물도 혈액형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수혈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원숭이를 보면 원숭이는 사람처럼 A형, B형, AB형, O형 이래가지고 혈액형이 사람하고 유사합니다. 원숭이는. 그리고 침팬지는 A형하고 O형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랑우탕은 O형을 제외하고 A형, B형, AB형 고양이처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고릴라는 모두 다 B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 유인원 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탕, 고릴라를 합쳐서 이제 유인원이라고 그러죠. 원숭이 중에서도 이제 꼬리가 없는 원숭이는 유인원이고 꼬리가 있는 원숭이는 이제 유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원숭이는 전체를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인원과 원숭이의 혈액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동물들도 혈액형을 가지고 있을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원숭이는 4가지 A형, B형, AB형, O형 이래서 4가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침팬지는 지금 A형하고 O형 2가지죠. 그 다음에 오랑우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랑우탕은 A형, B형, AB형 3가지 있습니다. 여기 4가지라고 했는데 이게 3가지입니다. 3가지. 이거는 3가지. 그 다음에 고릴라는 금방 말씀드린 것은 B형 1가지입니다. 자, 말은 8가지이고요. 말은 8가지, 돼지는 15가지, 이제 양은 10가지, 소는 12가지,
닭은 16가지 이렇게 이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 지금 오랑우탕이 4가지가 아니고 3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책에 있는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표를 보면 이 표상에 보면요. 이 표상을 좀 설명을 하면 몇몇 포유동물에 대한 혈액형계와 혈액인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포유동물의 혈액형계는 소일 경우에 12가지입니다. 소일 경우에 12가지.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이렇게 이제 이게 12가지거든요. 12가지입니다. 소일 경우에 12가지. 그다음에 개는 9종류가 있습니다. 개는 9종류. 이제 아까 DEA 1.1 혈액형만 중요하게 되고 그것만 검사해가지고 수혈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개가 8가지 혈액형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 보면 개가 9가지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는 9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지네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근데 여기는 지금 8가지고 교과서도 8가지인데 다른 책에 보면 9가지로 되어 있어요. 9가지. 또는 5와 8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말은 8가지입니다. 말은 8가지. 말은 8가지. 여기 8가지죠. 8가지. 말은 8가지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는 15가지. 돼지는 15가지입니다. 돼지는 15가지 혈액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양은 지금 여기는 양은 여기는 10가지로 되어 있네요. 10가지. 양은 10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책에 보면 양은 7가지로 또 되어 있어요. 양은 10가지 또는 5와 7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7가지, 10가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0가지가 맞겠죠. 왜냐하면 어떤 이론에 의하면 10가지, 어떤 이론에 의하면 7가지 하면 10가지라는 이론이 더 이제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책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거. 명양은 10가지 또는 7가지, 개는 9가지 또는 8가지, 돼지는 지금 15가지, 소는 지금 12가지, 그 다음에 양은 10가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닭인데요. 닭의 경우는 지금 1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6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가지 혈액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닭도 이제 16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는 12가지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12가지. 그러니까 12가지 또는 16가지는 크게 보면 이제 16가지라는 것이고 닭이. 그다음에 연양은 10가지 또는 7가지로 보면 10가지라는 게 맞고, 개도 9가지, 8가지 중에 9가지가 맞는데 우리 교과서는 지금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마다 이렇게 혈액형이 있다는 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혈액형이 있다는 거. 근데 혈액형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수혈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데 개는 DEA 1.1 혈액형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이 DEA 음성일 경우는 문제가 없다. 양성일 경우는 조금 복잡해진다. 이제 RH 마이너스 플러스와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혈액형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는 혈액형의 그 인자, 실제적인 어떤 팩터들을 세밀하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한 80여 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는 이제 수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는 이제
이제 9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8가지라는 주장도 있지만 9가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하기도 한데 걔는 DEA 1.1만 검사하면 수혈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물의 혈액형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혈액형이 있고요. 동물들도 이제 수의학적 이런 이제 동물 치료에서 수혈을 한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분리의 법칙과 그다음에 검정 교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100페이지에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은 단성 잡종 교배라고 그랬잖아요. 모노 하이브리드 크로스인데요. 분리의 법칙은 단성 잡종 교배인데 독립의 법칙은 양성 잡종 교배입니다. 양성 잡종 교배. 색깔을 바꿔서 부모 세대에 각각 2개의 대립 유전자가 다른 2개의 특정의 유전을 실험했을 때 이게 이제 양성 잡종 교배를 해보니까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성 잡종을 하니까 분리의 법칙이 성립되고요. 양성 잡종으로 해서 2개의 대립 유전자가 각각 2개의 대립 유전자가 다른 두 가지의 특성의 유전을 실험했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종자의 모양과 종자의 색깔 2가지 특성을 교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둥근 종자, 둥근 콩, 주름진 콩, 거기다가 노란 콩, 초록색 콩을 이제 이렇게 믹스를 하는 거죠. 둥글고 노란 거하고 주름지고 초록색인 거 이런 걸 2개를 이제 이렇게 부모 세대에서 둥글고 노란 완두콩, 그다음에 주름지고 초록인 완두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양성 잡종 교배를 했더니 F1 잡종 결과 표현형은 모두 둥글고 노란 콩이었다. 둥글고 노란 콩. 그러니까 둥글고도 우성이고 노란 거도 초록색에 비해서 우성이고 둥근 거도 주름진 것에 대해서 우성이면 둥글고 노란 것하고 주름지고 초록색을 교배하면 당연히 그냥 이제 둥글고 노란 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둥글고 노란 콩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위에는 지금 이제 정자 그 식물이고요. 왼쪽은 난자 식물. 식물의 난자고 식물의 정자니까요. 요것과 요것을 교배했을 때 둥글고 노란 완두콩과 주름지고 초록색인 완두콩을 교배했을 때 이렇게 4개가 다 4분의 4가 전부 다 퍼네트 사각형, 퍼네트 스퀘어로 보면 4개가 다 둥글고 노란 이런 F1이 성립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요. 즉 둥근 모양은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 우성이고요. 노란색은 초록색에 대해서 우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성도 완전 우성이라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독립의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데 얻은 F1 잡종을 자가수분시켜서 4가지 표현형을 관찰해 보니까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콩밀의 비율이 9대 3대 3대 1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F2 세대죠. 요거는 이제 자녀 세대, 요거는 손자 세대인데요. 자녀 세대에서는 전부 다 둥글고 노란색이었는데 이것을 손자 세대에서 보니까 이렇게 조금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한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다른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서로 독립이다. Law of Independent Assortment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은 이제 양성 잡종 교배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분리의 법칙은 단성 잡종 교배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독립의 법칙, 양성 잡종 교배에서 나타나는 독립의 법칙은 이제 F1 결과 처음에는 이렇게 모두 다 둥글고 노랗지만은 이제 손자의 세대에서는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녀의 경우에는 그냥 4대 빵으로 둥글고 노란색이 나타나는데
그 손자의 경우는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 이것을 한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다른 특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을 독립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독립의 법칙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자세한 그림입니다. 9대 3대 3대 1인데 정확히 해보니까 315개, 108개, 101개, 32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비율로 하면 9대 3대 3대 1 정도 315대 108대 101대 32 이렇게 되는데요. 뒤에 거를 1로 계산하니까 9대 3대 3대 1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이 이제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세 번째. 첫 번째 법칙은 분류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검정교배, 세 번째는 이제 독립의 법칙인데요. 지금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셨죠? 감수 분열을 통한 독립의 법칙의 이해를 보면요. 감수 분열을 통한 독립의 법칙의 이해를 보면 멘델의 독립 법칙은 부모의 염색체가 무작위 방식으로 조합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6-9, 지금 이게 6-9인데요. 그 6-9에서 감수 분열 과정의 결과 대문자 R과 소문자 R 대립 유전자의 행동이 대문자 Y와 소문자 Y 대립 유전자의 행동과 감수 분열 과정 동안 독립적으로 행동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대립 유전자,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다른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다른 두 가지 특성의 유전을 실험한 결과죠. 이게 지금 그렇죠. 이게 이제 감수 분열을 통한 독립의 법칙의 이해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림 6-9 아셨죠? 자, 여기 보면요. 같은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멘델의 독립법칙 실험에서 제시한 두 형질의 유전자 자리는 다른 염색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형질이 같은 염색체상에 있으면 독립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것. 그러니까 두 형질이 같은 염색체 안에 있으면 독립적이지 않고요.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독립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의 법칙도 같은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있으면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낼 수 있는 거죠. 그림을 보면 상동 염색체상의 독립적인 분리, 그 다음에 같은 염색체에 있는 A, D, H, Y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염색체 사이에 재조합이 없는 한 항상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같은 염색체 안에 있으면 독립적이지 못하다. 근데 이제 이 같은 염색체 안에 있지 않으면 독립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시간에는 동물의 혈액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양정잡종 교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독립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같은 염색체 안에 위치한 유전자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독립의 법칙은 이제 F1 세대에서는 4대 0으로 이제 우성만 나타나는데 손자 세대는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혈액형에서 동물의 혈액형은 이제 소나绵羊이나 말이나 돼지, 닭, 개 등의 여러 가지 혈액형들이 있고요. 혈액형들을 사람과 같이 혈액형의 종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A형, B형, AB형, O형, 그다음에 침팬지는 A형, O형, 오랑우탕은 A형, B형, AB형, 그다음에 고릴라는 B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A형, B형, AB형 이렇게 돼 있고요. 고양이는 맞는 공여자가 없고 사람과 개는 맞는 공여자가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O형이 맞는 공여자고 개의 경우는 DA 1.1 음성이 맞는 공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는 4가지, 침팬지 2가지, 오랑우탄 4가지, 고릴라 1가지, 말은 8가지, 돼지 15가지, 양은 10가지, 소 12가지, 닭 16가지 등의 혈액형이 있는데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가장 많은 혈액형의 숫자를 현재까지 밝혀진 혈액형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